친절한 생활문화재 학교. 작가 이재정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일하는 연구관입니다. 작품으로는 중국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의식주를 통해 본 중국의 역사, 조선출판 주식회사 등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문화재는 어쩌면 우리 집 어딘가에 묵혀두고 있을지 모르는 옛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던 물건들입니다. 이름이 어디에서 유래했으며 용도와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물건을 통해 조상들의 생활을 추리할 수 있습니다. 서양의 물건들과 비교하여 우리 것의 특징을 깨달아 우리가 누구인지 보다 잘 알게 도와줍니다. 한옥. 한옥과 양옥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한옥은 양옥과 달리 좌식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좌식 생활을 하는 것은 온돌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온돌은 우리 조상들의 특별한 난방법이었습니다. 온돌에서 생활한 우리 조상들은 방 안에서는 신발을 벗고 생활했기 때문에 정말 위생적이었습니다. 청동기 시대 움집에서도 온돌 흔적이 발견되었고 조선 중기쯤 일반 백성들까지 온돌을 널리 사용했습니다. 한옥은 안채, 사랑채, 행랑채와 같이 거주하는 사람에 따라 건물 자체가 나뉘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한 자리에 같이 있을 수 없고 신분이 다른 사람들이 한 공간에서 생활할 수 없게 한 유교의 가르침 때문이었습니다. 방과 방 사이의 마루는 문도 없고 난방이 되지 않는 곳으로 바람이 잘 통하고 더위를 피하기에 그만입니다. 온돌로 겨울을 따뜻하게 지내고 마루에서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으니 한옥은 우리나라 기후에 정말 잘 어울리는 집입니다. 조선시대의 백성들이 살았던 집은 볏집이나 갈대로 지붕을 인 초가삼관이었습니다. 볏집이나 갈대는 속이 비어 있어서 그 안에 채워진 공기가 여름에는 햇볕을 막아주고 겨울에는 온기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해줍니다. 삼간은 기둥과 기둥 사이의 공간이 3개라는 뜻입니다. 기후에 따라 지역마다 초가삼간의 구조가 다릅니다. 질문입니다. 온돌 바닥이 따뜻하니까 방에 앉아 생활하게 되었을까요? 방바닥에 앉아서 생활했기 때문에 온돌을 발명하게 되었을까요? 온돌을 왜 위생적인 난방시설이라고 말했나요? 한옥의 공간이 여럿으로 나뉜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루가 시원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초가집 지붕의 재료인 볏집이나 갈대의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단점은 무엇인가요? 추운 지방의 일자집에는 대부분 마루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만들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집과 기후는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한옥은 기후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한복과 관모. 우리가 입는 한복은 조선시대 말기 사람들이 입었던 옷입니다. 고려 이전 시대 한복의 실물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한복은 크게 저고리, 바지, 두루마기, 치마로 나뉩니다. 좌식 생활을 하기에는 양복보다 한복이 편리합니다. 한복은 넉넉해서 살이 쪄도 입고 좀 빠져도 입을 수 있어서 경제적입니다. 통일신라 때에도 고구려 때에도 신분에 따라 옷을 다르게 입었습니다. 양반이란 신분을 나타내는 옷으로 도포가 있습니다. 유교의 도리를 잘 지키는 사람들이 입는 두루마기라는 뜻입니다. 삼배는 신석기 시대부터 사용했던 아주 오래된 옷감으로 질기지만 겨울에는 춥습니다. 가난한 백성들은 따뜻한 비단을 입을 수 없었고 삼배 옷을 여러 겹 입었습니다. 고려 말 문익점이 목화실을 가져와 무명으로 옷을 만들어서 그때부터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옷을 입는 것처럼 모자도 꼭 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관모 또는 쓰개라고 불렀습니다. 옷과 마찬가지로 신분의 차이를 나타냈습니다. 질문입니다. 그리스나 로마 시대의 사람들이 입는 옷은 큰 천으로 몸 전체를 감싸는 형태입니다. 한복은 줄곧 앞트임이 있고 위아래가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비교한다면 한복은 어떤 점이 더 좋을까요? 옷은 생활 양식과 관련이 깊습니다. 좌식 생활을 하기에 편리한 옷은 어떤 옷일까요? 신분에 따라 옷이 달랐습니다. 예를 들어 조선시대 여성들이 입었던 치마는 하층 여성일수록 길이가 짧고 몸에 붙는 치마였습니다. 왜 하층일수록 길이가 짧고 몸에 붙는 치마를 입었을까요? 삼배 옷의 장점과 단점은 각각 무엇인가요?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나요? 조선시대에는 남자건 여자건 머리를 길렀습니다. 머리를 기른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양반들은 거의 하루 종일 갓을 쓰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갓을 꼭 썼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소반과 식기. 조선시대의 음식을 놓는 작은 상을 소반이라고 합니다. 소반에는 쟁반과 같은 반, 그리고 앉아서 사용하기 좋은 상과 상보다 높은 탁이 있습니다. 소반은 온돌과 관련이 깊습니다. 소반은 대부분 1인용으로 유교의 가르침에 따라 윗사람이 먹고 나서 아랫사람이 먹고 남자와 여자 그리고 신분이 달라도 함께 먹을 수 없었습니다. 식기는 음식을 담는 그릇을 말합니다. 서양 식기와 다른 것은 음식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식기는 음식 문화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사람들이 제일 먼저 사용한 것은 흙으로 만든 토기입니다. 고온에서 구운 그릇인 도기를 뜻합니다. 고려시대에 와서는 토기를 굽는 기술이 발전해서 도기보다 더 높은 온도에서 구운 자기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고려청자가 대표적인 자기입니다. 17세기 이후에는 옹기가 만들어져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유기는 노쇠로 만든 그릇을 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청동이 다른 이름입니다. 질문입니다. 조선시대에 사용하던 반과 상과 탁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소반을 반상이라고도 부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소반은 자식 생활과 관련이 있나요? 우리나라는 숟가락과 젓가락을 사용했고 서양 문화에서는 칼과 포크를 사용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고추장, 된장 같은 발효 음식을 옹기에 담아 보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릇을 만드는 재료에 따라 이름도 다릅니다. 도기와 유기와 목기는 각각 어떤 재료로 만들었나요?